이런 거 하면 꼭 나온 사람은 스티븐 잡스인데요. 스티븐 잡스가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개발했어요. 뭐 개발이보다 발명 정도 수준인 거죠. 이건 신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스티븐 잡스가 잤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 딱 눈을 뜨면서 아이폰 만들어야지. 이거 개그 프로에 나오는 거죠. 네. 돌아이시죠. 돌아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자는 일어나서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요. 지난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다 아시는 거니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환경보고요, 영양보고요, 전력수로 이런 단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거예요. 이 숫자, 글자 크기 순으로 보셔야 되고요. 환경과 영양 분석하는데 저는 보고서 쓰는 사람인데요. 기획문서 쓰고 정책 보고서 쓰는 사람인데 저는 에너지 한 80% 여기다 써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재료요. 재료가 많아야지 그 다음에 요리를 할 거잖아요. 여기다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집비지기요. 바꾸셔야 돼요. 지기집기 하셔야 돼요. 제가요. 여기 앞에 보니까 큰 빌딩이 있네요. 그거를 제가 사요. 그래서 렌트를 줘요. 임대를 해요. 그럼 전 평생 먹고 사는 고민 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겠죠? 네, 저희 집이 전세예요. 제가 가진 지식이 없단 말,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저런 정도의 정보는요, 초딩들도 다 알아요. 예, 정보는 널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나요, 너요. 뭐 갖고 있는데, 너는 얼마나 갖고 있는데, 뭘 잘하는데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발표시키지 않을게요. 근데 예. 조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막. 이거 하는 순간 조직의 뭐 태망의 지름길이야. 이런. 내가 자원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직이 작아요. 그리고 자원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 놈만 때리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조별로요. 금지 10개명을 만들 겁니다. 조직이 말해야 될 금지 10개명. 개인당 3개 있으니까 최소한 15개의 키워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기본 재료로 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10개명을 만드시면 어떤 전문가가 내려주는 진단보다도요 더 정확하게 실제적인 지침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뒤에 시계를 봐주시면 됩니다. 4시 8분이에요. 4시 20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완다 아니에요? 아니요. 그 키워드가 비슷해서 뺐다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요. 이따 토론할 때 좀 설명을 키워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같은 내용을. 아까 이제 내가 지금 살아온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류가 좀 많이 있어서 분리를 한다거나 이기적인 거와 개인주의를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인 같은 흐름인데. 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일단은 자, 그만. 잠깐 저 봐주세요. 잠깐 저 봐주세요. 잠깐 또 다음 미션 드릴 거예요. 잠깐 저 봐주세요. 지금 조직 혁신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은 혼자 만드는 것도 하기 어렵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직은 혼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혁신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혁신의 시작은 어디냐면 소통이에요. 소통인데 보세요. 지금 졸린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시죠? 이 시간 강의 2시간 넘어가면 지금 가장 졸리고 지칠 때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활발하세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조직이 살아있다는 거 왜 안 졸리시냐면 내가 움직이니까 안 졸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움직여요? 말하고 계속 듣고 있으니까 졸새가 없는 거죠. 이거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액티브한 거거든요. 조직원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게 리더의 역할이고 조직 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야, 뭐 좀 이번에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봐. 계획 갖고 와봐. 이거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이렇게 치면 10분 동안 10가지 안 되는 법을 가져와. 이렇게처럼 이번에 1억 정도의 예산이 마지막 남았는데 이거 갖다가 2명이 여기 동네에서 단원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들 한번 계획서 짜보자 라고 한 다음에 n분의 1로 머리를 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오죠. 사회자는 있지만 전문가는 없습니다. 결정권자는 없어요. 그건 나중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의견을 모을 단계에서 누군가 결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경험 많으신 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거 안 돼. 해봤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중요 순서로 1등, 2등, 3등, 4등에서 10가지를 순위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은 그 키워드 10개 적으신 거를요, 합의하셔가지고요, 중요한 건 들으세요. 결정 아니고 합의하시는 거예요. 혁신은 합의에서 시작됩니다. 합의에 있어서요, 첫째 조는요, 여기다 붙이세요, 여기다. 네. 이쪽 조는요, 여기 창문에다 붙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 둘, 셋. 이걸 하는 의의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10가지를 다 안 하겠다는 거는요, 10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 반대로 10가지 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해야 될 것들을 2번, 3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데 1번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하셔서 1번부터 10등까지 순위를 정하는 시간 앞으로 7분 더 드릴게요. 자기의 자유로운 생각을 마음껏 얘기하는 게 1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하는 거. 3단계 알려드릴게요. 3단계는 실험하지 않고요, 그냥 하시게 하겠습니다. 3단계 뭐냐면 다른 조건 보시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경쟁업체 보시는 거고요. 외부로 시선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는 했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비슷한 밥을 먹고 비슷한 곳에서 사니까 비슷한 생각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외부 시선을 딴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딴 거 보세요. 거기 보면 힌트를 얻는 것도 있고, 아, 요거 맞다. 이거 우리 쪽은 생각 못했는데 이거 맞아. 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을 드리면 이게 다시 조금 조정이 되겠죠. 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3단계 정도고요. 그거 조직의 혁신에서요, 뭐 쉽지만 아주 강력한 것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들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이렇게 드릴게요. 조직을 혁신한다는 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나 아니면 낯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로 예를 드릴게요. 요거 보셨나요? 텔레비에서? 강복 70주년 KBS에서요. 나는 대한민국이다. 나는 대한민국이란 프로였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고요. 심지어 네, 대통령까지 오셨어요. 최고의 행사인 거죠. 제가 그 정부에 있을 때 일자리 창출하는 때여서 노무현 정권에서 일자리가 제 하도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행사를 2번 정도 했는데요. 아유, 사람 잡아요.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 사람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신원조회가 들어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경호원이 있어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성 부류 중에 경호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쓰는 자리까지 다 정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예,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 이 똑같은 시간에요. MBC에서 배달의 무도를 했습니다. 보셨나요? 네. 뭐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예. 어떻게 했냐면 한국인의 힘은 어디서 나와? 밥에서 나오는 거야. 밥. 그래서 밥을 싸가지고 해외에 있는 동포에 사여 있는 가족에 이 무도 애들이, 연예인들이 들고 가서 밥을 주는 거였는데, 이분이 30살쯤에 가봉으로 가서 태권도 사범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가봉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노모께서 한 80 넘으셨지요. 80 넘은 노모께서 애는 뭘 좋아하냐면 만두랑 콩비지, 돼지비지 좋아해. 그래서 그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포장해가고 정준하가 비행기 타고 30시간 넘어서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모르고 준 거죠. 막 TV 프로라고 이렇게 먹어요. 막 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생각나네 그래요. 근데 그 정준하가 이제 먹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딱 그랬을 때요. 방송에서 3초 동안 뭐가 안 나오면 방송 사고라고 하는데 3초 동안요. 대사도 안 나오고 음악도 안 나오고 자막도 안 나오고 저 50살 넘은 뭔가 참아내셔야 되는 역경을 다 이기셨던 가봉의 경호실장께서 그 말로 듣는데요. 만두를 딱 먹으면서 눈물을 푹 흘리세요. 그 감동이요.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네. 월드컵 주경장을 빌릴 수 있는 재력이 되시고요. 대통령까지 부를 정도가 된다면 이런 행사 기획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했을 때 감동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 가수들이 막 참여한 가수들 인터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강복 70주년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 가수 정말 대단한데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요. 이걸 기획이라고 해요. 조직혁신에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라면 조직혁신에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기획입니다. 이게 기획이에요. 요거는요 계획이고요. 계획과 기획의 차이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속초 해수욕장으로 2박 3일 동안 3명이 다 좋을 계획을 짜보세요. 네. 그건 계획이에요. 칸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성이 덜해지겠죠. 완벽하게 통제되니까 위험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새로운 거 나오기 힘듭니다. 요거는요 기획이란 말이에요. 돈 제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데 조원들에게 의미 있는 거 한번 짜보세요.
이게 기획이라고요. 아마 큰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계신 데가 또 제가 있는 데가 그렇게 조직원들 많지 않잖아요. 막 3, 40명이에요. 막 부장 2, 3명 갖고 있고요. 1년 매출이 막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거 하기 환경도 어려울 뿐더러 이렇게 해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획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은요. 오히려 그 조직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유식한 말로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지식이 쌓이면 전문가라고 하면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나오기 힘들어요. 거기에 뭐 나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직업에서 오래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획할 때는 오히려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얼토당토 없는 거에서 무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강복 70주년 어떻게 이제 우리 대국민을 감동시키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까?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무도의 리더는 이런 질문 던진 거죠. 한국인이 제일 필요한 건 뭐야? 한국인은 뭐로 살지? 밥이다, 밥. 밥이다, 밥. 밥에서 시작하자. 이게 기획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혁신할 때요. 해야 될 질문들이 이렇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 올릴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전을 뭐 리빌딩 해가지고 앞으로 달려가 볼까?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기초적으로요. 만약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신다면 노인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 질문이요. 이 상식에서 시작한 질문이요. 진리는 의외로 굉장히 심플하죠. 모를 때 복잡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과 다르게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요. 이 그룹이 혁신된 걸 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쉬셔야죠. 제길지가 최근에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머리말을 보고 그 책을 샀어요. 머리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이 내 인생의 마지막 책이다. 그래서 샀어요. 네, 마지막 책만 보면 돼요. 그 전에 책 보지 않으셔도요. 요 마디 했습니다. 제길지가요. 자기가 4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고 잘한다는 소문 듣고 그 기업 그만두고 약 7년 동안, 약 10년 동안은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왔었고 삼성, LG도 왔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장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게 더 많대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거를 자기가 조정해가지고요. 그 전에 완전 주주 중심이었잖아요. 이익 중심이요. 그래서 그 책을 낸 게 마지막 강의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자기가 조직, 뭐 경영 다 합쳐서 한 회사의 핵심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는요, 얼라이먼트,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얼라이먼트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휠 얼라이먼트 하잖아요. 예. 자동차 바퀴 조정하는 거예요. 균형 잡아주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걸 얼라이먼트라고 해요. 회사로 치면 이건 거예요. 회사의 전부야. 리더의 전부는 뭐냐면, 역할의 전부는 뭐냐면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그거야. 회사로 치면 조직도예요. 조직도. 두 번째요. 그러면 그 배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리더십. 요거 두 개 하는 거 결국 경영이야. 이거 두 개를 잘하는 게 결국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좀 요약을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요. 구글이요. 최근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이름 아시나요? 알파벳. 알파벳이.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를 왜 만드냐면 상속하려고 만들죠. 예, 그리고 이 회장은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을 왜 만들었냐면 신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주로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어디냐면 검색을 해서 구글 통해 검색, 유튜브를 통해 하는 광고 수익으로 오는데 그거 외에 신사업들을 투자하려니까 회사를 조정해야 돼. 기존 조직에서는 안 돼.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지주회사들을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인 자동차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열 에너지 만드는데요. 이렇게요. 만들어 갑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죠. 또 하나요. 얼라이먼트의 좋은 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삼성이 갤럭시 만약에 X6를 만들다 쳐요. 그러면 사업 개발 2팀한테 이걸 미션을 주지 않는다고요. 사업 개발 1팀에 선수 한 명 뽑아요. 마케팅에 선수 한 명 뽑아요. 홍보에 선수 한 명 뽑아요. 엔지니어 중 선수 하나 뽑아서 이렇게 팀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션은 뭐예요? X6 개발. 그 미션이 당선되면 런닝맨이 끝나잖아요. 이 팀 해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죠. 또 하나요. 요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타트업 한다는 거죠. 예. 하나의 조직을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거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예요. 원 아이디어, 원 컴퍼니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10명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이 리더라고요. 해봐 이게 아니고 해봐 이거 아니고요. 막 열심히 해봐 막 밤새워서 해봐 이런 거 말고요.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라이먼트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리더십을요.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리더십 한번 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리더는 뭐냐면 제길치의 말입니다. 조직원을 완전히 파악하는 게 리더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악을 해야지 걔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뭘 잘하지 하니까 잘 배치하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조직원이 뉴욕 양키즈를 좋아하는지 LA 다저스를 좋아하는지까지 알아야 된대요. 두 번째요. CMO라고 하는데요. 미닝입니다. 미닝. 리더는요.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반대로 하죠. 의미 있는 일에 의미를 없게 만들어버리죠. 리더가. 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청소하는 거 하나, 부품 하나 만든 거 거기다 의미를 줘서 뭔가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잘 뛰죠.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 역할 못 해주면 시키는 거는요. 우리 애도요. 이제 한국말을 배우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저씨 저거 조립하세요. 그거 누가 못해요. 조립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 이 전체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리더와 팔로우는 차이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반드시 문제는 생기잖아요. 인생사가 문제가 있고 회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리더래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투정하는 사람 혹은요.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들은요. 리더가 아니래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장애물 제거 못해주는 리더는 쫓아내야 된대요. 돈을 주면 안 된대요. 리더가 아니래요. 그런데 리더 중에서요. 스스로 장애물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조직의 리더인데 우리 조직에는 장애물이 없어. 그럼 본인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장애물이 없어서 너무 직원들이 나태해질까봐 스스로 장애물이 되시는 거죠. 아니세요.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장애물이 될 확률이 높으세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뭐 어떻게 잘 되지 못하겠는데요.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돼야 된대요. 다 받아들이는 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욕먹지 않을까? 라면 안 되는 회사래요. 뭐든지 얘기를 해야 된대요.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거기서 뭔가 계획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사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사장님이 나오고 뭐 기업의 뭐 리더나 뭐 인조의 뭐 장인에게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죠. 30분 동안 회의를 하세요. 일단 연설하시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제 의견 있으면 얘기해봐. 그럼 저희는 고민하죠. 얘기하면 회의가 길어질 것 같고요. 안 하면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고 어떤 게 더 현명할까 막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뭐든지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 리더는 뭐냐면 일을 통해서 보람되게 해주는 사람. 일을 통한 재미. 와하하! 이런 거 말고요. 그건 그런 재미 말고요. 헛웃음 말고요. 억지 농담 말고요. 일을 통해서 뭔가 개선해가고 만들어가는 그 재미를 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경영 모델 중에요. IPO로 한 게 있어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새 요리 많으니까 요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재료가 있으면 요리를 하면 음식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리예요. 요리. 아니 요리가 아니고요. 재료예요. 재료. 재료가 많아요. 풍성해요. 뭐 냉장고로 부탁해 보셨잖아요. 정 안 되면 고추장 찍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재료가 하나예요. 그나마 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에드워드 건이란 1급 셰프가 붙어도요. 먹을 수 없다고요. 지금 조직 혁신에서요.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풋입니다. 요거요. 야, 우리 어떤 요리 장비를 사야 될까? 그거 아니라고요. 사무실 어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야, 중식을 해야 돼? 스페인식으로 할까? 파스타 종류로 해볼까? 아니라고요. 일단 재료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의 인사 담당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직원 교육하는 데다가 돈을 많이 썼대요. 직원 교육하는 조직이 발전되니까.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교육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바뀌어지더라도 에너지, 돈이 너무 쓰여들대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거죠. 10시간 면접 본다는 건 10배 비용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더 쓴대요.
근데 아까 죄길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잘 뽑는 게 중요합니다. 뽑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들어와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하고요. 조직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 뽑는데 에너지를 다 쓰라는 거죠. 인풋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이건 여러분 개인이건 제가 3가지 제안드립니다. 조직을 혁신하려면 이 3가지 활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름이 프랑스 사람이서 이름을 못 외워서 되게 길어요. 발음도 어렵고요. 근데 하여튼 수제 장인이에요. 한 켤레 600만 원 하는 거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요. 요거 맞춰놓고요. 한번 신어보시고 이제 가봉을 한번 마시고 한번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데 그 다음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직 못 신어보신 건데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의 구두는요. 최상의 가죽에서 나온대요. 최상의 재료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이다. 그 재료 인풋입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재료요. 뭐 빌 게이츠 한 얘기예요. 책이요. 책만큼요. 단기간에 사람의 이거를 올려주시는 거, 인풋을 올려주시는 거 없죠. 스티븐 잡스를 생전에 만나면 1억 줘도 미팅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스티븐 잡스의 어렸을 때부터 죽을 거까지 이야기 잡은 거예요. 28,000원인가 그럽니다. 책의 힘이죠. 예, 제길치 어떻게 만나요? 예, 컨설팅 못 받아요, 제길치. 제길치의 정수를 담은 마지막 강의란 책이요. 18,000원인가 그래요. 그게 책의 힘이죠. 그런데 저희 나라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책이 있는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한국 교육이. 사라지는 정도 아니면 저주하게 만들었잖아요. 책 보는 거를요. 습관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세계 유수의 교육 보셨어요? 사랑도요? 네. 사서 삼경 보고요. 할 쏘는 거죠. 그리스 아테네요? 이거 하잖아요. 레슬링 하고요. 오디세이 보는 겁니다. 책 보는 거요. 그런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주노 헤어입니다. 주노 헤어에 의외로요. 회사 CEO 중에요. 책에 중독된 사람들 많아요. 주노 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그 점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책 읽는 거 무조건 한대요. 책은 안 읽잖아요.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찢어서라도 준대요. 오늘 10쪽이라도 읽으라고요. 독서경 하는데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새로운 정보, 많은 재료들 막 경험하면 좋긴 하지만 사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1년에 단행본 기준으로 5권 미만 보시잖아요. 그럼 책 기준으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5권 이상 본 여러분은요, 한국의 평균치 이하의 삶을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성인 기준이요, 약 9권 정도 됩니다. 9권 정도. 네. 책만 보면은요. 10권이면 평균인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민족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약 14권 읽어요. AP라고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3대 안에 듭니다. 재작년 매출로 1위 했었고요. 이 회장님이 조선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세계 유수한 데 많이 만났잖아요. 하나만. 사장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 하나만 요약해서 전화해주세요. 이때 이 말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 다른 사람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제가 만났던 많은 CEO들이 업무 시간의 8, 90%를 행정적 업무, 이메일 쓰는데 결제하는데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자기와 다른 분야의 교수, 뭐 석학들,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요. 영국의 로드리라는 교수인데요. 뭐 일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분이 떠오르는 석학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리더면 조직은 혁신할 때 3가지를 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요. 일을 재정해야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써보래요. 그게 지금 나래요. 내가 지금 이메일을 많이 점검하고 있잖아. 거기 에너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나의 업무는 이메일이에요. 내가 결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CEO가 아니고요. 난 결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점에서요. 일을 재정해보라고 해요. 그게 중요하고요. 엉뚱한 일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거. 그리고 강조한 거 뭐냐면 관계를요. 이분은 좀 공격적인 얘기를 해요. 네가 CEO야? 그러면 내가 제안할게. 지금의 네 인간관계를 그려서 그거를 싹 지워. 거기에 나온 사람은 향후 1년 동안 아예 만나지를 마. 이렇게 공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새로 그려. 새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1년 동안 만나봐. 거기서 혁신 나올 거야. 거기서 중요한 재료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재료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뇌는요. 새로운 경험. 그 상징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요. NGO요. 이런 우를 범해요. 사무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무실에 계시면 안 되실 분 같은데 일주일에 대부분은 사무실에 계세요. 페이퍼워크를 하시면서요. 물론 필요하셔서 하시는 거죠. 정보 보조금을 받으니까 회계 전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책상에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 보고 책상 공무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욕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럴 수 있다고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새로운 데 많이 가보셔야 되고요.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새로운 재료가 들어갔을 때요. 뇌는 움직이고요. 그 움직이긴 뇌는요. 팔, 다리를 움직여서 표현하게 만듭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랑 나누고 교통하게 되는 거죠. 영화로 치면 영화 감독이 여행의 어떤 영감을 생각해서 영화라는 매체를 표현하겠죠. 그러면 평론가랑 관객이랑 교제하잖아요. 이렇게요. 먹고 자고 싸는 걸 산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요. 생각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거. 기업의 용어로 치면은요. 기획하고요. 생산활동을 하고요. 그걸 판매하는 거. 이거를 기업의 활동, 생산활동, 조직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이게 나온다고요. 시선이요. 이번 강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시선이었잖아요. 렌즈 잠깐 껴보자고요. 여러분의 렌즈는 언제 바뀌냐면 내가 스스로 바꾸자고 마음 먹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살아왔던 대로 사시는 거니까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책을 보세요.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책을 보세요. 여행으로 자극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 잠깐 렌즈가 생겨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라고요. 보세요. 제 다리는 움직이는 것 뿐이죠. 제 시선 따라서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시선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시선, 자기만의 기억관이 있으셔야죠. 자기만의 조직관이 분명히 있으셔야죠.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요. 무인도 혼자 남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과 또 하나 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 혹은 동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명분을 선택하시던지 실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두 개 다면 좋지만 두 개 다 없다면 그건 문제되는 거잖아요. 버티기 위해서 실리가 필요해. 그러면 전략적이지만 뭐 명분 잠깐 잊으시고요. 실리 선택하셔야죠. 일단 살아남으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굶더라도 난 명분 선택하겠다. 그래야지 애들 말로 하면은 창피하지 쪽팔리지 않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요. 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허리띠를 쫄라맬 수 있는지 그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오늘 전체 3시간 동안 해서 요거는 내가 기억해서 꼭 실천해야지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의미가 있구나. 두세 개의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3시간 동안 정성 들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 네 번째 우리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교육 과정이 전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강좌로 교육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리 노지현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촬영 및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은 은빛둥지라고 우리 사회적 기업인데 저희가 이 행사 전반 촬영에 대해서 위탁 부여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경제 화이팅! 자, 사회적 경제 화이팅!
네.